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고언어로 만든 짤막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으면서 할게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고언어를 사용을 했고 파파고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목적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파파고가 이미 존재하는데 브라우저에서 되게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이미 있는데 뭐하러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마우스 컨트롤 없이 제가 필요한 편의 기능만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목적은 제가 편하게 쓰려고. 막 뭐 이렇게 번역하고 이럴 일 많은데 매번 브라우저 들어가가지고 마우스 딸깍하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고, 사용을 한 언어는 고언어입니다. 고언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고언어 자체는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C 언어인데 가비지 컬렉터가 있어요. C 언어의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비지 컬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비지 컬렉터가 있으니까 제가 C 언어처럼 메모리를 수동으로 할당하고 해제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메모리를 포인터로 접근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걸 이제 C 언어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없고, 대부분은 좀 그 코드 짜놓은 거를 쭉 훑어만 봐도 약간 C 언어 코드랑 좀 비슷한데? 이런 느낌 좀 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나 인스턴스란 개념을 대신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대신에 스트럭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요거 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고언어가 OOP냐 OOP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OOP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쪽에 가깝냐고 하면은 C 쪽에 좀 가깝지만 가비지 컬렉터가 붙어 있고 C 언어의 핵심이었던 포인터 연산이 안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왜 썼냐, 이 프로젝트에서 쓴 이유는 제가 그냥 고언어 좋아하고 프로젝트 관리하기 편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적으면 쓰 한다고 했는데 안 적었네요. 프로젝트 관리하기 수월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또 뭐 있었죠? 실행 파일 같은 실행 파일 뭐 빌드 실행 뭐 링크까지 과정이 편하고, 그리고 자바처럼 뭐 JVM 이거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JVM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하나 exe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요런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고언어를 선택을 했고, 뭐 잠깐 한 거지만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잠깐만 볼 건데, 내용을 보면은 메인 펑션 여기서부터 돌거든요. 고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패키지의 메인 펑션이 진입점입니다. 그래서 파파고 고 스타트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파파고 API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요. 이거 어떻게 실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OS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윈도우즈가 인덱싱하는 경로 위에다가 이걸 올려놨거든요. ppg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보면은 로고하고 이런 거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게 좀 약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좀 허술하죠. 약간 좀 삐져나온 그림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돈 주고 디자이너를 사서 쓴 게 아니라,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서 좀 디테일한 게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구동 환경은 파워쉘 위에서 돌아가요. 파워쉘을 사용을 한 이유는 제가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데 이런 좀 포매팅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글씨 색깔 넣고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파워쉘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CMD보다. 그래서 파워쉘을 썼고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갑니다. 당연히 제가 쓰는 환경을 이제 예상을 하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즈만 가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처음에 팝하고 스타트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파파고고입니다. 나름 저만의 언어 유희가 들어있어요. 엔터 텍스트 트랜슬레이터 하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건 냅두고 컨트롤 C는 뭐 나가는 기능이고 컨트롤 A는 이제 카피해서 가장 최근에 번역을 했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필요한 기능, 딱 내가 진짜 원래 이제 플로우는 이거예요. 번역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마우스에 손이 안 가고 바로 그냥 PPG 이것만 해가지고 얘를 열고 저는 PPG가 올라오는 것만 딱 확인을 하면은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만 이렇게 치면은 보통 영어로 나와요. 기본 설정이 영어로 잡혀있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하면 영어로 이제 답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글을 입력하면 기본 영어로 대답을 하고 영어로 입력을 하면은 한글로 대답을 해요. 요건 이제 파파고 API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두 가지입니다. 파파고 API 중에 언어 감지 API랑 그 언어 번역 API 두 개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요청을 보내면 언어 감지를 해가지고 요 언어가 한글이다 싶으면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다 싶으면 한글로 번역합니다. 뭐 영어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이런 걸 입력하면은 그래도 한글로 번역해요. 기본 플로우가 뭐냐면 한글인에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애들은 전부 그냥 한글로 번역합니다. 제가 쓰는 편의 기능, 제가 자주 쓰는 플로우 위주로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을 했으면 이 내용을 복사해다가 어디 갖다 넣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워쉘에서 이 캔슬하는 동작,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거나 하는 동작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진 않고 컨트롤 A로 복사 동작을 합니다. 컨트롤 A를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번역을 시행했던 이 초록색 내용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데 옮겨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복사한 내용을 이제 붙여 넣을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별거 없고 이게 끝이긴 한데 만약에 번역한 내용이 없다. 번역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복사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복사한 내용이 없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아무 동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자주 쓰는 용도 중에 하나가 이제 코딩을 하다가 그 변수 이름 같은 거 못 지을 때 변수나 뭐 함수 이름 이런 거 못 지을 때 이런 거 좀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얘를 쓰거나 아니면 챗 GPT한테 변수 이름 지어달라고 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하긴 하겠죠. 제가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가지고 막 이거 마우스로 일일이 옮겨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컨트롤 C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 파워쉘은 또 따로 꺼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펑션 자체는 API 호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것도 뭐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API 요거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오픈소스 개발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요게 상용으로 쓰는 거면은 조금 내용이 다를 건데 내가 뭐 공부하는데 교육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오픈소스 개발에 쓴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잠깐 보면은 뭐 네이버 로그인, 카페 캘린더 뭐 있고 파파고 번역, 언어 감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내용이 뭐 있으면은 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청 과정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에 들어가가지고 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만 하면은 뭐 보면 뭐 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랑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뭐 모바일에서 사용을 할 건지 웹에서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것만 이제 좀 체크를 해주면은
키랑 그 비밀번호 시크릿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면은 결국엔 이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이디랑 시크릿이 결국엔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네이버 쪽에서도 무한정 이제 요청을 막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제한을 두긴 합니다. 아마 번역 같은 경우에는 1일 1000번인가? 1000번인가 10,000번인가까지 밖에 이제 요청을 못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하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개인이 쓰기에는. 그래서 각자 알아서 뭐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발급받아서 하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그거 해서 하면 되고, 요청 같은 경우에는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예제 보면은 API 레퍼런스 해가지고 요청 URL이 있고, 프로토콜로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메서드는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뭐 파라미터로는 이런 거 3개를 받고, 리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언어 감지 같거든요. 맞나요? 언어 감지가 아니었어요. 번역이었습니다. 번역으로 뭐 소스 타겟 텍스트를 주는데, 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파라미터 요거 들어가는 쿼리 파라미터예요. 여기 위에 이제 URL에 노출되는 쿼리 파라미터에 소스랑 타겟이랑 텍스트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3가지가. 근데 소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코드 얘네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거 구태여 다 이제 직접 해보면서 찍어보진 않겠지만 내용이 대강 이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URL로 요청을 보낼 때 포스트맨 썼었으니까 포스트맨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팝하고 API가 제공을 하는지, 어디까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맨을 사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맨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주로 이제 RESTful API에 요청을 보내거나 응답을 받는 요 정도 작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 보면은 포스트로 보내가지고 아까 이제 레퍼런스에 있었던 그 URL에다가 쿼리 파라미터로 소스는 KO, 타겟은 EN, 텍스트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보내서 응답을 받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뭐 응답이 오긴 하거든요. 지금 포스트맨이 이거 컨트롤 휠로 확대를 지원을 안 해가지고 크게는 안 보이는데, 내용 보면 키 밸류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필요한 건 요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 얘였거든요. I don't know why I am doing this 얘였거든요. 이걸 본 순간에 난 이 API를 바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프로젝트 시작을 했습니다. 뭐 보여드리긴 좀 애매해요. 아까 이거 보여드리다가 키가 노출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에 끊었는데, 바디에는 들어가는 거 없고 헤더에는 코드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헤더에는 요거 5개 들어가거든요. 유저 에이전트, 뭐 컨텐트 타입, 어셉트 이런 거는 뭐 다 괜찮고, 요거는 뭐 다른 데서 다 비슷하게 쓰고,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엑스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엑스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팝하고 다시 네이버 API 여기 다큐먼트 보면은 옆에 어플리케이션 등록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내가 네이버의 서비스 API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데 어떤 프로그램에 이용을 할 건지는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뭐 등록한다고 뭐 검수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등록만 해도 일단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거나 뭐 다른 교육이나 뭐 오픈소스 목적 이외에 다른 데에 쓴다고 하면 아마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트랜슬레이트 하는 함수 해가지고 얘가 했던 것처럼 이 요청 보내가지고 응답 받는 거예요. 파라미터로는 3개 받습니다. 소스 랭코드랑 타겟 랭코드랑 텍스트 랭코드. 랭코드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정의한 스트럭처인데 그냥 스트링입니다. 기본 스트링인데 좀 타입에 강하게 제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확장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랭코드 들어있는 것들 보면은
제가 다 보진 않겠습니다. 랭코드 뭐 있냐면 그냥 레퍼런스 그 다큐멘터리 있던 거 그대로 집어 넣었어요. 코리안, 재패니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갖다 쓰려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계속 쓰다 보면 뭔가 인핸스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에 계속 쓰려고 갖다 넣었어요. 쭉 보다 보면은 디텍트 랭 해가지고 얘는 이제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랭 코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똑같이 팝하고 API를 타가지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생략된 부분들은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숨겼는데, 대부분 에러 처리는 좀 간단한 프로젝트니까 로그를 찍고 리턴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 트랜슬레이션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기능인데, 고언어의 빌트인 빌트인 펑션 중에는 클립보드에 접근하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패키지를 받아서 썼는데, 요게 또 고언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패키지를 받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뭐 지금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내용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넘어와가지고 호출하는 지점이거든요. 뭐 몇 가지 안내 사항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으면 언어를 감지해서 언어를 감지해서 소스랑 타겟 언어를 정합니다. 감지된 언어가 소스가 되고 타겟 언어는 이제 번역을 해서 만들어낼 언어의 랭코드가 되겠죠. 두 개 다 타입을 보면 랭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함수에다 넘겨주고, 트랜슬레이트가 무사히 완료됐으면은 뭐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윈도우즈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작업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제 쓴다거나, 얘가 이제 그 바로가기 해가지고 링크가 보면은, 이거 아마 다를 것 같긴 한데, 파워쉘을 돌리고 파워쉘에다가 이제 이 명령어를 같이 넘겨준 거거든요. 특정 명령, 이 프로젝트에 빌드된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게끔 바로가기 경로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돌리면 바로 파워쉘을 띄우는 거거든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갑니다. 파워쉘이 있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절주절 좀 말이 많았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냐면, 일단 뭐 팝하고 API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고언어 요런 이제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쓸 수 있다. 빠르고 편하게 쓸 수 있고, 코드가 예쁘다. 얼만큼 좀 잘 떨어졌어요. 이 같은 프로젝트를 해도 자바 이런 거 하면은 자바 쓰는 사람들이 원체 많고 좀 오래됐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좀 같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가니까 보기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똑같이 다른 자바를 쓰는데 스타일이 좀 다르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느끼는데, 고언어는 좀 그런 게 덜하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 점들을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러하다. 이런 건 이제 보면 어떤 느낌 드냐면, 앞으로 인핸스 할 게 굉장히 많겠다. 뭐 간단한 커맨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기능들을 더 넣던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주로 한글, 영어, 영어, 한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뭐 다른 언어를 쓰고 싶다, 혹은 뭐 음성 번역 같은 것도 넣고 싶다, 이미지 번역 같은 것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점점 인핸스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고, 제 편의 기능을 위한 저만의 프로젝트니까요.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순 없고, 설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거 항상 영상을 만들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처럼 쓰자고 하니 구태여 막 엄청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막
좀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저 자신도 좀 실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헷갈리는데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주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괜히 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